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제 생각,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첫 번째는 교육 탓인데 이 교육이 단순히 좌익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제시대 때부터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에서 본격적인 미국의 사상을 공부한 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히려 구한말에 뭐 이상재 선생님이라든지 서재필 박사,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흐름과 달리 오히려 국내파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력이 공부를 한 거는 일본과 경성제대 뭐 이런 데서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물론 영국 유학파들이 있지만 아까 보면 대부분의 경우 약간 기능적인 거로 빨리 박사학위를 받아오는 데 있어. 그러면 일본 대학에서 뭘 배웠느냐는 거예요. 일본 대학 자체가 철학 그러면은 독일의 누구는 관념론이라고 번역하고요. 누구는 뭐 이상주의라고도 번역하는데 아이디얼리즘을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본의 우익의 주력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너무 얘기가 황당한데요. 독일의 낭만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낭만주의를 갖다가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낭만주의지만 그게 그냥 로맨티시즘, 그야말로 로마적인 거로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유럽에서의 기독교가 중심이 된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 뭔가 유일신이 아닌 다신이 뛰어노는 그러한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그다음에 근육질의 전사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세상을 그린 것이 독일 낭만주의 전통으로 가거든요. 이러한 흐름은 사실은 지금은 독일이 굉장히 선진국입니다만은 독일이 19세기에 겨우 통일을 하면서 18세기, 17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도 굉장히 후진적인 국가랍니다. 이 후진 국가에 나오는 낭만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뭐 어디부터 얘기해 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필링의 문제거든요. 얘기를 한번 너무 귀신 신학 까먹는 소리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바꿔보면은요. 아니, 괜찮습니다. 일본에 우리가 이제 부시도, 무사도라고 하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19세기 말에 정립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전에 그 전제가 되는 게 있지만 이때의 무사도라는 정신은 뭐냐면 일본의 신도. 결국 다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결국, 독일의 낭만주의 출현이라는 게 뭐냐,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좋아집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아닌 반기독교적인 문명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있다가 시간 남으면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입니다. 즉 일본의 문명에서 근대화를 꿈꿔야 되는데 서구화 없는 근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대화와 서구화를 굉장히 다르게 보고 근대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건데 서구화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여기서 서구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문명적인 개념입니다. 그 문명적인 개념의 핵심은 사실 기독교, 그리스 문명입니다. 그 두 축이 있죠. 이거를 부정하면서 우리의 고유의 것을 강조하는 그러면서 전통을 보존하면서 근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고는 기존의 이런 유니버설리즘, 보편주의에 대한 반발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보편주의적인 영미 흐름이 된 것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개인주의거든요. 이 개인주의보다는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되고 뭐 배를 가를 수도 있고 이런 문화거든요. 그다음 경제적으로도 그래요. 아담 스미스로 대변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제학은 일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당연히 개인주의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하세월에 저걸 따라서 자연적인 진화를 하느냐 말이지. 반면에 뭐가 더 와닿냐면요. 독일의 그 뭐 역사파라고 그러죠. 역사파 경제주의. 리스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 식으로 그런 개인주의적인 경제가 아니라 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역사 단계를 도약시키는 그러면서 근대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일본 메이지 유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갔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근대화를 일본이 이끌어 나갑니다.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요.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영미는 영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일본의 아시아의 공용권을 확보해서 싸우는 진짜 영미는 흉악한 놈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버린 거고요. 철학 그러면은 이제 뭐 진짜 대충 이제 피테, 칸트, 헤겔, 그다음에 일본은 막스 뭐 이렇게 가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일본 대학과 철학과 그다음에 정치 철학에서 보편화가 됐고요. 그야말로 홉스 뭐 그다음에 존 로크, 스튜어트 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은 뭐 이름이나 한번 거론할까? 뭐 그건 좀 쓸모없는 거 비슷하게 됐고요. 그 흐름은 한국 대학에서도 면연히 심지어는 좌익이 아니라 우익이라고 하는 사람들 쫓아서도 됐다. 그러면 이런 우익이 아니라 또 하나 일본에서 했죠. 좌익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본 공산당이 굉장히 막강했고요. 이들은 볼셰비키를 추종한 거예요. 볼셰비키를 추종하니까 이 볼셰비키의 모델이 되는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 그러면 이 근대 민주주의 그러면 모델은 딱 프랑스 혁명입니다. 어디서 그냥 명예혁명 뭐 대원장 이름만 나눈 거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요.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레볼루션이라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독립전쟁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독립한 거지 그것이 어떤 근대적인 혁명이라는 생각조차 안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쪽을 도외하시면서 완전히 프랑스 사관 중심으로 가려버리면서 프랑스의 고유의 어떤 프랑스 합리주의 전통으로 좌익들은 나중에 가면 사실은 이제 주로 PD 계열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무장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네. 저는 이제 완전히 오늘은 약간 제가 조력자 역할을 할 텐데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서울대 정치학과 83이고 저는 서울대 국사학과 84학번인데 학생운동을 할 때 교수들이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사상적으로 뭐 이렇게 반박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주로 했냐면 너 다친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운동권적인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운동권과 비슷한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좀 보이고 아닌 사람이 노조병 교수였다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왜 그러냐 해서 교육하고 첫 번째가 교육이고 그 다음번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교육이 우리는 이제 막스주의 주체사상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뿌리에 그러니까 일본 일제시대의 교육이 있었고 일제시대는 독일의 낭만주의 독일의 이거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저는 이건 아주 피부로 느낍니다. 뭐냐면 홉스, 로크,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영미권 철학자들은 운동권이 거의 보질 않았어요. 아니, 운동권만에 저는 일반 그쪽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거의 그걸 안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운동권의 문제가 아니라